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기지 않으면 진다.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거기서 끝이야. 이 트랙에서 탈락하면 그냥 나는 끝이야 라는 공포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해서는 정말 끝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죠. 아니 왜 우린 이렇게 외롭지?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닌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서로 돌보고 그 폭력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다시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회는 어떤 걸까? 어떻게 살 수 있는 장소로 지구를 만들 거냐? 딴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재미있게. 우리 같이 재밌는 걸 해보자. 정말 즐겁게 서로를 정말 돌보면서 경쟁과 적대의 원리가 아니고 돌봄과 상생의 원리다. 자율과 공생과 자유로움의 그 시공간에서 가능하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사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인류학은 정말 작은 사회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을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풀고 한국 사회가 어떤 가치를 포용하는 사회로 이제 움직여 가야 되는가. 공론장으로 그 얘기를 끌고 와서 한 명의 학자가 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교수만 해도 충분한데 자기한테 어떤 부과된 사회적 책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지식인적이지 않은데 진짜 지식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좀 다 이분 같았으면 좋겠다. 악이 그냥 편재한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 이 폭력과 전쟁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돌봄과 상생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후회의 영역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정과 환대의 공간을, 시공간을 만드는 게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재앙의 시대에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는 길을 찾아보자. 삼촌 계세요? 뭐, 왜 안 오세요? 아프고 아파네 어디 아, 아파서 안 오셨구나. 아, 나 아파만 하네. 손 아파네. 뭐 어때요? 오세요, 지금. 응? 오시라고. 구경, 체육관. 체육관에 응. 지금? 응. 알았어. 네, 오세요. 우리 이거 보고, 창고 미술관 보고 갈게. 네. 그 야수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 보고 가면 불 끄세요 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우리 동네에는 지금 85세에서 95세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난 이거 항상 궁금해. 이게 왜 하셨을까? 뭐였는지 뭐 거대는 그 해보는 거지. 그냥 해보는 완전 생각나는 그냥 해봐. 완전 실험을 하셔. 이거는 우리 울란에 와서 콩 심거 나도 난 다 먹을 거니까 이거 그려봐. 아, 그때 콩 심은 거 다 먹어버렸구나 얘가. 우린 그림 그릴 생각도 안 했지.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있어.
이 그림 선생님이 이사를 오시면서 할머니들하고 계속 같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엄청 재미있게 부지런히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고 마을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문 열린 할머니들 집을 보니까 내 할머니들이 그 농사꾼으로서의 작업장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그 모습에 반했고요. 너가 그리니까 나도 그려볼 수 있겠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드셔서 매주 릴레이를 그림을 그릴 때 할머니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자기 창고를 갤러리로 바꾼 거거든요. 큰 무수 뽑으면 기분이 좋아, 맛있어. 그렇죠? 파죠 이게? 조한 선생님은 한글 모르시는 할머니들 아침 일찍 가서 한글 공부도 알려주시고 서로 상호 돌봄이 되고 있는 어떤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무슨 수술했대요. 지구의 날이에요. 밥 먹다가 얘기한 거예요. 뭐 재미있는 거 혹은 의미 있는 거 할 거 없을까? 우리끼리 조금씩 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확장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지구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지구에 대해서 그림을 할머니들이 그리겠다. 그래서 한 2,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고 못해도게 선생님이가 막 잘냄질 하라는 게 우리도 이거 잘내 점심가 하염수다게 삼촌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들의 창의성은 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즐겁고 한 그 기쁨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라는 건 내가 워낙 창의적인 인간이라서가 아니고 그 창의적일 수 있는 조건, 그 관계망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얘기해요. 창의적 공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마을이 되게 그 좋은 예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벽시학교라고 부모들이 서너 분이 여기다 이제 공동으로 사는 주거를 만든 거죠. 공유 부엌이에요. 마을에가 저희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 부엌 사용하고 있어요. 케이터링도 하시고 엄청나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감사합니다. 잘 있어요. 그간에는 앞만 보고 달렸고 약간 미친 듯이 달렸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서 오는 사람? 난 좀 천천히 살겠어.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저는 그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독을 뺄 거냐. 손을 잡을 수 있는 인간이 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현장을 갖자. 생각만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갖자는 거죠. 그냥 마당을 펼치고 사회를 활력화시키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뭔가를 이제 갖게 되면 좋겠다. 35쯤 돼서 한국 돌아와서 교수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 동료들을 만나갖고 여성운동을 한 거죠. 40년 전에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제 페미니스트 그룹을 했는데
제일 핵심은 항상 열려 있는 거. 서로 상생하고 서로를 살리는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우리 삶의 굉장한 기본이구나. 아주 쿨하게 모든 정보를 그냥 공개하시고 던져놓고 원하시면 하세요 하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식의 돌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자양분을 섭취했고,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영등포에 있었던 하자센터 그 IMF 이후에 거기를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10대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돈으로 거래되지 않는 것들,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걸 환기시켰고, 50살쯤 됐을 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학교 못 다니겠다고 그때 이제 탈학교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근데 마침 서태지도 나오고 뭐 탈학교, 뭐 학급 붕괴 난리가 난 사회적 현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긴 시간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이렇게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되게 가득한 이제 10대였거든요. 정말 뭔가 하고 싶거나 한 친구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실험 공간이었던 거죠. 저는 항상 되게 신나게 한 것 같고요.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해요, 그냥. 저로서는 이제 상상도 못하던 것을 뭔가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그때 이제 있었었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죠. 저도 청소년식에 방황을 했는데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닿을 수 있는 돛담배 같은 곳이 있었다는 거. 교사 역할을 하는 혹은 직원 역할을 하는 이제 어른들을 하자센터에서는 판돌이라는 용어로 불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판을 짜고 돌린다. 그러니까 기획자라는 뜻이죠. 서로가 서로를 키우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같이 성장하는 학교 밖에서 찾은 진짜 학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하자에서 받았던 게 교육이었을까 돌봄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돌봄에 더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는 그 돌봄이 뭔진 몰랐는데 너무 이렇게 높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낮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야 울타리라는 거는 있어라고. 근데 그 최저한의 그 울타리 저한테는 그게 그래서 그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없는 따뜻함.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엄청 좋은 표현이다. 네. 근데 다시 그때 친구들을 이제 찾아가 보면서 아, 핵심이 결국에는 돌봄이었구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돌봄은 뭔가요? 그 돌봄은 사실 정말 이 적대와 전쟁의 시대에 반하는 하나의 문명, 네. 방향성, 그거를 포함한 것이고, 거기서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것은 곁에 있는 거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면서 축복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의 세계관을, 돌봄의 세계관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트러블이 많은 사회를 어떻게 그나마 잘 살아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너무 아플 때 어떤 친구가 그냥 침입자처럼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돌봐줬어. 막
청소를 하고 뭐 설거지 쌓인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도와달라고 help me 이렇게 외치는 거, 그것을 해보는 것도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해보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손을 내밀 때 또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이것이 돌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봄이 막 뭐 불쌍해서 도와주고 막 항상 이런 거, 그런 개념으로는 저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사실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스스로의 성장을 알아서들 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실패를 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에서 자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 돌봄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해서는 정말 끝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경쟁을 너무 극단적으로 높였던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게 된 결론은 어째 출산율은 세계 꼴찌고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런 나라였던 게 아니고 경쟁이 너무 강해지면서 생겨난 문제예요. 그 불안의 가장 핵심은 지금 청소년의 경우는 이제 대학교잖아요. 그 불안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포 마케팅인데 공포 마케팅으로부터 개인이 혼자 나오는 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행복한 20대 그리고 행복한 10대가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애들도 하고 싶은 거를 갖기를 두려워해요. 이 트랙에서 탈락하면 그냥 나는 끝이야 라는 공포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입시교육과 이게 다라고 다 생각하고 몰려가는데 사실은 그게 뭐 거의 끝이 보이는 세상인 거고 그게 다가 전혀 아니다. 계속 부모가 해오던 대로 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니까 약간 판타지 같이 보이겠지만 이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좋아하고 돕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자세히 보면 2명 내지는 1명밖에 없는 사회예요. 지금은 내가 다 정보를 해갖고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해. 그게 다 독재인 거예요. 평생 제일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의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웬만큼 했으면 항상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만든 문명이 이렇게 됐다고 난 생각해요.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엄마가 적당하고 몰려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몰려다니는 것에서부터 사회성이 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려다닌 적이 없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 가고 학원에서 또 있다가 엄마가 픽업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회적 감각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사회를 좋게 만들고 하는 경험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구나. 교실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서로 우정의 관계로 만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배우고 그리고 평생 가는 친구도 만나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들러앉기 시작한 거죠. 들러앉고 처음에 각자 자기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각자가 자기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캠퍼스에서 보면 서로 인사해라. 이렇게 해서 연을 맺어주는 거죠. 이제 제가 늘 하는 게 어떤 텍스트를 선택해서 좀 읽어요. 읽으면서 쪼꾸리라는 걸 계속 써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학생들의 쪼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밀접한 이제 관계를 맺게 되고 파격적이셨어요. 경청 하시는 자세. 학생들이 자신들이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말을 다 해도 그게 어떤 식의 검열이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신선하고 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것이 교실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뭐 책 읽기 모임이 되든 마을 만들기가 되든 3명 이상이 뭘 작당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3명이면 항상 한 명을 관찰할 수밖에 없고 관찰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찰적 개인이 되는데 3명은 있어야 되고 이 3명이 서로 의논하고 항상 협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동료 관계 그런 관계들이 있을 때 이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3명 이상이 모여서 뭐 알콩달콩 사는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주민 내지는 시민이니까 이 주민 시민이 다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회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든가 그게 이제 프랙탈처럼 곳곳에서 퍼지든가 한 명이 계속 춤을 추면 다 미쳤나 보다 하는데 한 명이 보다가 가서 추고 3명이 되면 그다음에 갑자기 100명이 되고 갑자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이나믹스가 있는 거거든요. 막 꽃들이 확 피는 것처럼.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2, 3일 만에 너무 대단한 꽃들이 피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 나라는 인간도 그런 생명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쪽만 보다 보면 그냥 말라 죽을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어디다 우리가 시선을 두느냐 어디를 우리 중거로 하느냐 다른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사회복무제라는 걸 해서 그럴 때 어떻게 자기들이 사회를 돕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 건지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20살에 1년 정도 남녀가 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20살이라는 이 건강한 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회복무제를 1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년 힘들면 6개월만 해도 돼. 그다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줘서 기본소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굶어 죽지 않는다. 좋은 친구들만 사귀어 놓으면 그 집에 가서 약간 눌러붙어 있기만 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삶? 네, 그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가장 젊고 에너지가 좋을 때 그 감각을 키우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가면 굉장히 다른 사회가 금방 만들어질 거거든요. 조한호 선생님 말하는 희망이 크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우리는 척박한 데 살고 있지만 희망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그 한 점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나도 거기에 어떤 가능성을 믿고 또 한 번 또 참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제 바꿀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작은 꿈이라도 이제 가지고 있으면 AI가 들어오고 어떻게 될지 좀
걱정되냐? 너는? 뭐 직업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직업 많이 사라진다고 하고 그 인디안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앞으로 7세대를 생각하고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손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을 남길 게 아니고 후손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남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는데 딱 그렇지는 않다. 아래로부터 되게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호, 존중, 돌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그것의 핵심은 같이 하는 거다.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다. 우리는 보살피도록 만들어졌다. 곧 우주가 보살피느냐 마느냐는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도록 진화해 왔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